네, 안녕하십니까. 자, 운전지획 우리 도로교통법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법에 1조에 있는 목적사항이 있죠. 자, 목적사항부터 들어갈 것이고 아마 중심적 부분은 용어 정의 꼼꼼하게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용어 정의가 법 2조에 나옵니다. 자, 2조 보시면 우리 도로교통법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도로라고 하는 개념은 자,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의미하는데요. 일단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종류는 자, 보통 세 가지 플러스 한 가지, 그래서 3+1, 즉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걸 집약해서 정리하시면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나오죠. 예, 도로법에 따른 도로. 자, 그리고 또 유료 도로법에 따른 유료 도로입니다. 자, 유료 도로. 자, 그리고 자,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가 들어갑니다. 자, 도로법상 도로, 유료 도로, 농어촌 도로입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자,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라고 나와 있죠. 불특정 다수입니다. 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자, 통행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입니다. 공개된 장소. 자, 그리고 여기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장소. 이게 이제 현재 도로법상 도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교법상 도로를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일단 우리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리고 유료도로, 그리고 농어촌도로 아울러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입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또 공개된 장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도로법상 도로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도교법상 도로가 된다면 자, 이 도로에서는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래서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운전면허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다. 그때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도로교통상 도로가 되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하나 이렇게 이해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 일반 우리 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자, 운동장에서 만약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바로 운전 연습을 한다고 봅시다. 자, 보통 대학교 운동장 내에서 자, 일반적으로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운전 연습한다. 대신 이 대학교 운동장에 관한 파트는 예를 들어서 통제가 되어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란 이야기죠. 도로가 아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자,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운전 연습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될 수 있겠냐, 바로 그 문제죠. 자, 만약에 도교법상 도로가 된다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도로가 아니라고 보면 자, 여기에서 운전 연습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일 때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알겠죠? 운전면허 없이 하면 일반적으로 무면허가 되지만 도로교통상 도로가 아니라면 자, 면허가 없어도 무면허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운전 연습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대신 자, 여기서 운전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만약에 음주를 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 연습했다. 이런다든가. 자, 또는 운전 연습 과정에서 자, 일종의 사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사고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보조치를 하지 않고 또는 미신고 미조치 그리고 도망갔다면 일명 뺑소니입니다. 그래서 미신고나
또는 미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조치를 하지 아니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는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자, 음주나 내지는 뺑소니는 처벌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음주나 뺑소니는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다시 말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대학 운동장에서 면허 취득 운전 연습하는데 음주 상태에 있다면 무면허는 안 걸리지만 음주 운전은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또 일반적으로 대학 운동장에서 면허 취득 운전 연습했는데 사상사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뺑소니 했어. 당연히 우리 특가법 적용돼 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니더라도 음주하고 뺑소니는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하 주차장 같은 거, 자, 주차장이다 하면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본다면 주차장 내에서 음주 상태에서 만약에 뭐 주차 연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음주는 걸립니다. 알겠죠? 음주는. 그래서 음주하고 뺑소니는 도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신 도교면 도로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하나 정도 정돈해 주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정리할 것. 자, 불특정 다수가 통행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자, 이건 항상 여러분 논란되는 것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입니다. 자,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가 과연 도로법상 도로가 될 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도교법상 도로가 되면은 운전면허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도로 여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판례가 정리해 준 것처럼 자, 단지 안에 도로를 하더라도 통제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로가 단지 안의 도로가 통제가 되었다. 자, 통제가 됐다는 것은 앞에 차단막이 있고, 그죠? 그리고 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통제된 도로 같으면 일반적으로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보겠죠. 우리 도로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되거든. 근데 통제가 됐다는 것은 도로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를 하더라도 통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어느 차량이든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걸 같이 비교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로 개념은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동차 전용 도로가 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설치된 도로를 말하죠. 자,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된 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요. 자,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양자 비교 문제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죠. 그리고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자동차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죠. 자, 자동차인데 자동차 등 하고 나오면 자, 이것은 여러분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알죠? 자동차 등. 자,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자동차 등 하면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는 자동차이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다면 틀려요. 그래서 자동차 등 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차도가 보이죠? 차도. 자, 이 차도 부분은 우리 차도가 있고요. 또 차로가 있고 또 차선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차도도 있고요. 또 우리 차로. 자, 그리고 차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분리할 때 차도하고 보도로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별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차선에 관한 기본 개념, 차로에 관한 문제, 자, 그리고 또 차선이 있으면 중앙선도 있겠죠. 중앙선에 관한 문제.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도로를 나눌 때요, 이렇게 보이죠. 자, 도로가 있으면 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자, 일종의 보도가 있다고 봅시다. 도로 자체는 일반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를 차도, 그죠? 그리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한 도로가 우리 보도입니다. 차도하고 보도가 이렇게 구별되다 봅시다. 차도 있고, 자, 이쪽은 보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차도를 보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또는 이렇게 점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중앙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앙선은 이렇게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인공 구조물 있죠? 인공 구조물 같은 것을 이렇게 쌓아놔서 중앙선임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중앙선인데, 중앙선 부분은 항상 포인트가 자, 차마의 통행의 바로 뭐죠?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겁니다. 중앙선이라는 것은 통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통행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거다. 자, 방향이란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이쪽은 이렇게 가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 중앙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차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선이 있는데 이 차선은 바로 뭐죠, 여러분들? 자, 이 차선으로 나눠진 부분들이 이게 차로입니다. 차로. 자, 그래서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설정된 선을 차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대신 차선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나온다면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틀리게 나와요.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게 차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는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다. 알겠죠? 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중앙선은 통행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고, 또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개념을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문 2조를 보게 되면 차도 보이죠? 차도는 연석선, 안전표지, 위압에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부분이죠. 그래서 차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부분이 차도. 중앙선은 차마의 통행 방향이라고 했죠.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정선 등의 안전표조 표시한 선 또는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로 설치한 시설물 말한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중앙선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또는 일반적인 우리 중앙 분리대가 있거나 또 인공구조 시설물이 있겠죠. 이렇게 설정된 게 중앙선. 자, 대신 단서 부분을 보게 되면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제시하는 진행 방향에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만나겠죠.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변차로라고 보시면 가변차로가 있다. 가변차로 예를 들어서 이쪽의 방향이면 이렇게 가변차로가 있다고 봅시다. 가변차로. 여러분들 가변차로는 자, 우리 일단 보도가 아니란 전제에서 봐야 되겠죠. 보시면 자, 이쪽이 가변차로라고 봅니다. 그럼 가변차로의 의미는 여러분 평상시에는 차로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여기는 신호체계가 사각형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죠? 신호등 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호체계가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화살표가 표시되면 통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자, 우리 X가 그려졌으면 통행이 금지가 되는, 그래서 가변성이 있는 차로입니다. 가변차로면 자, 일반적으로 신호가 진행하는 방향이죠. 자, 만약에 표시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진행합니다. 차량들이. 자, 그러면 보통의 이 가변차로 부분에 이번에 점선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선이 어디냐는 이야기죠. 자, 진행 방향에 이쪽이 아니고 가장 왼쪽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역시 중앙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변차로 같으면 일반적으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이죠.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입니다. 자, 문제상에서는 오른쪽이라고 틀리게 나올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이게 중앙선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왼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중앙선은 그렇게 정돈해 주시고요. 중앙선은 차마의
통행 방향, 자, 방향점을 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차로입니다.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된 차도의 부분입니다.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된 차도의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차선이 보이죠?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게 차선입니다. 차선 부분은 꼭 문제 넣으면 차도와 차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일반적들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거지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된 도로를 말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9번, 우리 9번에 자전거 횡단도가 보이죠.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된 그런 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도로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보도가 보입니다. 자,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죠. 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또 보도입니다. 자, 우리는 도로를 차도하고 보도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도 부분을 하나 보시면 이렇죠. 자, 말의 개념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 부분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이 가능한 도로 부분을, 자, 우리는 차도가 아닌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보행자 부분은 당연히 유모차라든가 보행 보조용 의자차 있죠. 자,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들 우리 어린아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유모차, 자, 또는 휠체라고 그러죠. 보행 보조용 의자차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도를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모차나 우리 보행 보조용 의자차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비교해 가지고 아마 우리 31번에 나옵니다만은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어요. 자, 이거다가 비교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도가 있고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행자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만이고요. 자, 우리 보도 부분은 보행자가 다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는 보행자만입니다. 이 차이는 여러분, 자, 일단 우리 보도 부분도 보행자가 다니지만 자전거도 보도의 우측을 통행할 수도 있어요. 자전거는 여러분 보행자가 아니고 일반적들 우리 차에 해당되지만 다닐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보행자 전용도는 보행자만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 등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다. 자,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겁니다. 보행자만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 등도 다닐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은 이렇게 비교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 자, 꼭 잘 물어보는 게 또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통 우리 용어 정리는 여러분 워낙 출제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 자꾸 반복성을 띠고 그 나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잘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길 가장자리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길 가장자리 구역은 출발점을 잘 보셔야 될 것이 일반점들 우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입니까? 자, 보면 이건 문제 항상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자, 길 가장자리 구역 나오는데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맞았지 않고 틀렸죠. 그래서 구분된 도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자, 이게 이제 항상 여러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길 가장자리 구역 나오면 일단 찾아보실 것이 지문이 딱 나오게 되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자, 거기에 일반적으로 우리 보행자 등이 통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행자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경계를 표시한 도로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로가 있다는 거죠. 도로가 있는데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냥 도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보행자가 통행을 할 공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도로 부분을 보면 자, 이 부분에 이렇게 황색 점선을 해 놓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이 먼저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알겠죠? 보행자 안전확보에서 보통 표시된 그런 부분들 가장자리 부분이고 보통은 도로 폭이 50cm 정도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이게 보통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있어야만 보행자 통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알겠습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자, 이제 교차로가 보입니다. 일반적 교차로는 여러분 십자로 또 T자로 기타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죠. 둘 이상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다. 대신 보도 차도가 구분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차도가 교차가 되는 게 교차로 되겠죠. 그래서 교차로는 일단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안전지대가 보입니다. 안전지대는 우리 도로행단은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된 도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안전지대는 도로행단은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부분을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전지대. 자, 그리고 신호기하고 안전표지가 보입니다. 자, 이런 신호기는 도로교통에서 자, 우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 또는 정지, 자, 또는 방향 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라고 나와 있죠. 이게 보통 신호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신호기에 관한 기본적 개념이 나오고요. 신호기 부분도요. 자, 문자 기호 등화란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이나 전기 힘에 의해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신호기는 사람이나 또는 전기 힘에 의해서 조작하는 장치, 기본적으로 신호기입니다. 사람이나 전기, 자, 그래서 조작하는 장치를 우리 보통 신호기. 자, 이건 비교할 것이 그 밑에 안전표지가 보입니다. 안전표지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문자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선 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안전표지가 나오면 그러면 주의 표지도 있고 또 규제 표지도 있고 지시 표지도 있죠. 또 물론 보충하는 보조 표지도 있고요. 또 그것 말고도 도로에 자, 노면이죠.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이게 보통 우리 안전표지입니다. 자, 간간히 문제상에서 자, 이 두 개를 바꿔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개념을 써놓고 이게 신호기라고 한다든지 또 위에 개념을 써놓고 안전표지라고 한다든지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안전지대는 아까 봤죠? 안전지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시가 된 것인데요. 자, 안전지대 부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교처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안전지대다라고 한다면 우리 도로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차량이 주정차 즉 정차 등도 할 수 있게끔 자, 우리 교통 차량들이 봤던 정차돼 있고 막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보통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는 일종의 인공구조 표시된 도로 부분입니다. 우리 도로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기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안전지대. 알죠? 그래서 노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정차도 할 수 있고 약간 멈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런 안전지대입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중요한 이제 차마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마는 차하고
우마를 말합니다. 자, 이 개념도 여러분 정리를 꼼꼼하게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차, 마에서 차의 종류 그리고 우리 우마 이것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차마입니다. 자, 차마는 크게 말하면 차고 우마, 또 차고 우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마는 여러분 차에는 안 들어가죠. 차마에는 들어갑니다. 우마는 여러분들 우마가 뭐죠? 여러분들 우리 소나 말. 그래서 일반적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하죠. 그래서 우마는 가축입니다. 그리고 우마는 차는 아니다. 기억하세요. 우마는 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마에는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마라는 것은 차에 해당되지 않지만 차마 할 때는 우마도 들어간다. 하나 정도 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차의 종류입니다. 차의 종류는 자, 나누면 일반적으로 뭐죠?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 자, 그리고 온동기 장치, 자전거 줄여서 온자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원자, 온동기 장치, 자전거. 자, 그리고 또 우리 건설 기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전거가 들어갑니다. 자전거.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사람 가축 그리고 동력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운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이나 가축의 힘 그리고 동력입니다. 자, 사람 가축 동력의 힘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 이게 보통 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일단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도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온동기 장치 이런 거 들어갑니다. 또 우리 건설기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 있죠. 여러분 자전거도 차에 들어갑니다. 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보도로 다니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이기 때문에 차도로 가야 되는데 보도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전거 일단 분류는 차에 들어갑니다. 또 사람이나 가축 힘, 동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자, 사람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거 보통들 대표적인 손수레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수레. 자, 그리고 가축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우마차. 알겠죠? 우마는 아니고 우마차입니다. 우마차. 또 동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대표적인 경운기죠. 경운기. 자,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차에 해당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동차하고 원자를 합하면 우리 뭐라고 하죠? 이것을 자동차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 하면 자동차하고 온동기 장치, 자전거 합해진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동차를 나누면 우리 승용 자동차가 있고요. 또 승합 자동차가 있습니다. 또 이륜 자동차도 들어가죠. 이륜 자동차. 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특수 그리고 화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화물 자동차 그리고 특수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종류는 승용, 승합, 이륜, 화물 그리고 특수 자동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자전거는 차에는 해당되지만 자동차에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죠. 자전거는 차에는 들어가지만 자동차는 아니다. 자동차 부분은 승용 자동차, 또 승합 자동차, 이륜, 화물, 특수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온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자, 온자 이 부분은 첫 번째, 자 보시면 우리 125cc 이하의 이륜 나오죠. 그래서 온동기 장치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125cc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륜이죠. 125cc 이하. 하나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배기량이 50cc 미만이죠. 50cc 미만. 자, 만약에 전기 동력이라면 0.59kW입니다. 그래서 0.59kW 미만입니다. 자, 그 온동기를 단차를 말합니다. 온동기를 단차. 자, 그래서 온동기 장치하는 거는 125cc 이하의 이륜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50cc 미만의 온동기를 단차, 전기 동력 따지면 0.59kW 미만의 온동기를 단차를 말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온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정리할 것. 자, 우리 자동차에 들어간 이륜은
125cc를 초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은 125cc를 초과해야 된다. 하나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25cc 만약에 이하가 되면 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륜은 125cc 초과되는 그런 이륜 자동차가 자동차에 들어가고 125cc 이하가 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일반적인 50cc 미만의 원동기 단차. 전기 동력 따지면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고.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차에는 들어가지만 자동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에는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동차 등에는 포함이 된다. 두 개를 합해서 자동차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건설기계입니다. 자, 건설기계는 하나 보충할 것이 있죠. 자, 우리 자동차 개념은 승용, 승합, 이륜, 화물, 특수자동차이고요. 우리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우리 건설기계 있죠. 자, 건설기계는 차에 들어가지 자동차에는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자, 일부 건설기계입니다. 10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부 건설기계는 자동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설기계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일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이 된다. 하나 정도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람 가축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까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은 차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선술의 우마차 경운기 등이 아닌 다른 차인데 대표적으로 케이블카 같은 거죠. 자, 우리 케이블카. 자, 케이블카는 도로교통상 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또는 소화용. 자, 어린이 자전거 말하죠. 그래서 소화용 자전거. 자, 어린이 자전거 중에 뭐 세발 자전거 있잖아요. 세발 자전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또는 우리 전동차 같은 거. 자, 전동차. 자, 이런 것들은 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마 개념에 관한 파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차마는 차하고 우마를 말합니다. 우마는 소말 가축을 말하죠. 그래서 우마는 차는 아니지만 차마에는 포함이 된다. 또 차의 종류는 5가지.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건설기계, 자전거, 사람 가축 동력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 사람에 의해서 선술의 우마차 경운기 등은 포함이 됩니다. 알죠? 포함이 된다. 대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 케이블카라든가 또 어린이용, 소화용, 세발 자전거, 뭐 또 전동차 여기는 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전거는 차에는 들어가죠. 자동차는 아니다. 자, 자동차는 아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차에는 들어가지만 자동차가 아니다. 자전거 운전면허 없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기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아니지만 우리 일부 건설기계관리법 26조 1항 단서에 나오는 일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자, 자동차는 여러분 그래서 승용, 승합, 이륜 이때 이륜은 125cc 초과입니다. 125cc 이하가 되어버리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됩니다. 초과된 이륜 그리고 화물 특수자동차다 일부 건설기계가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대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이륜 또 50cc 미만의 원동기 단차 또는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동차고 원동기 장치 합하면 자동차 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차마의 개념까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긴급자동차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